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조정 진단 서비스를 통해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 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전세자금 대출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전세자금 대출의 방식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의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는 원금 5,3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으로 총액 5,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D대부의 채무는 매각된 채무입니다.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된 전세 대출의 경우 담보 채무로 간주하며 이 은행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임대주택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서 채권 양도 및 질권 설정이 되어 있는 전세 보증금 대출 8천만 원을 차감한 4천만 원입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본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3인 가구입니다. 채무자의 소득은 월 320만 원이며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세자금 대출이 채권 양도 및 질권 설정이 안 된 신용대출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앞의 경우와 다르게 채무자의 무담보 채무에 전세대출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무담보 채무만 있으며 원금 1억 3,300만 원과 이자 200만 원으로 총액 1억 3,500만 원입니다. 재산도 앞의 경우와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채무자 명의의 임대주택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그대로 재산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채무자 가족 관계는 앞과 동일합니다. 우선 진단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된 경우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산정을 통한 생계비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36개월 변제하게 되는 채무조정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되며 담보 채무는 별채권으로 따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채권 양도 및 질권 설정된 전세 보증금 대출은 담보 채무로 간주하므로 채무 8천만 원은 금리 4%로 매월 27만 원씩 이자만 상환을 하겠습니다. 무담보 채무 5,500만 원에 대해 월 변제액은 약 68만 원이며 채무 감면율은 55%로 산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세자금 대출이 일반 신용인 경우의 개인회생 진단 결과입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진단되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총변제액의 현재 가치가 재산평가액보다 많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6개월로 이 기준이 충족이 되지 못한다면 최대 60개월까지 변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채무자의 재산평가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 신용 방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대출금 차감 없이 온전히 1억 2천만 원이 모두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에서는 임차 보증금에 한하여 소재지에 따라 면제 재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주하는 서울의 면제 재산은 5천만 원입니다. 재산평가액을 재계산해보면 7천만 원이 됩니다. 재산평가액이 면제 재산으로 감소하였다고 하여도 채무자의 60개월 변제 시 총변제액 현재 가치가 약 3,662만 원으로 산출되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제 채무조정자가 진단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단계로 소득과 부양가족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채무자는 근로소득자로 근로소득란에 320만 원을 적어 넣습니다. 그 다음 부양가족을 체크하면 됩니다. 이번 채무자는 4인 가구이지만 미성년 자녀들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인의 체크를 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항은 채무자의 현재 거주지인 서울을 체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는 채무내역 작성입니다. 우선 최장연체 기간을 체크합니다. 최장연체 기간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조건 중 하나로 개인 워크아웃은 연체가 9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채무자는 A카드가 4개월 연체된 상태이므로 90일 이상으로 체크합니다.
무담보 채무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은 신용회복 지원 협약된 채권회사의 채권만 절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가 이 협약에 가입한 채권회사의 채권인지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 채무자의 모든 채무는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로 확인되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채권회사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협약된 채무 탭을 클릭 후 채무 내역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채권자, 원금, 이자를 작성합니다. 매각 또는 장기 연체는 채권이 매각된 경우 또는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경우 클릭하여 체크하며 대출 시기는 6개월 이내 대출한 채무인 경우 클릭하여 체크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을 눌러 표에 등록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과정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담보 채무와 담보 채무로 채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무담보 채무부터 작성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담보 채무를 등록해 줍니다. 매각된 채무인 D대부는 매각 또는 장기 연체에 있음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채무를 제거하기 원하시면 오른쪽 삭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담보 채무를 작성하겠습니다. 이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이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되어 있으므로 담보물의 그 외 담보를 선택 후 입력 버튼으로 표에 등록을 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산 작성 항목입니다. 영상 속 그림을 보면 배우자 재산 항목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개인회생에서 평가 항목입니다. 이번 채무자는 배우자 재산은 없고 본인 재산만 있으므로 본인 재산항을 선택하고 작성을 시작합니다.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된 보증금이기에 해당 대출금을 전체 보증금에서 차감한 주택임차 보증금 4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소재지인 서울을 체크하고 공동 명의가 아니므로 그대로 입력 버튼으로 표에 등록합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았던 진단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신용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신용에서는 전세 보증금 대출을 무담보 채무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담보 채무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림과 같이 무담보 채무를 등록해 줍니다. 앞선 경우와 다르게 이 은행 채무 8천만 원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작성 항목에서도 변경점이 있습니다.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된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 온전히 모든 임차 보증금이 재산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차감 없이 1억 2천만 원이 주택임차 보증금으로 표에 등록되었습니다.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앞에서 보았던 진단 결과가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방식에 따른 개인회생 진단 결과를 알아보았습니다. 본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세자금 대출의 채권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 된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을 별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반 신용인 경우 전세자금 대출금이 재산으로 평가받게 되었고 이에 보유 재산이 크게 늘어나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계비를 낮추어 재산평가액 이상 변제하도록 변경을 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방식 차이가 크기에 본인의 전세자금 대출 방식을 정확히 아시고 개인회생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무료 채무조정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